그래서 이 혼합 해소 문서, 이 양도 금지 특약에 의해서 결국 채권 양도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양도인 건지 양수인 건지 이거에 대한 그런 증명 서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걸 이제 그 혼합 해소 문서라고 하는데, 이 해소 문서가 들어와야 공탁가는 그걸 같이 첨부해가지고 사유 신고를 할 것이고, 집행법원은 이제 지급 위탁에 따른 절차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혼합 해소 문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맞는 거고. 35번은 수용 공탁.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 소송에서 공탁 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서를 가지고 공탁된 수용보상 채권을 전부 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는 없다. 공탁 유가증권, 이거 채권이죠. 네. 전부 명령은 그 금전 채권에 관해서만 미치는 거고, 이런 채권은 이거는 그 유체동산 인도 청구권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 채권은 이거는 지금 현금이 현찰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인도받는 형식으로 움직이는 동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그 집행관에 의해서 뺏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출급할 수는 없다. 전부 명령, 이거는 금전 채권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전부 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공탁하였을 경우엔 현금으로 공탁을 했으면은 거기에 전부명령 효력이 미칠 것인데, 이렇게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채권을 이렇게 공탁을 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출급 청구권은 유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 일종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따라야지 전부명령으로 해가지고 출급을 할 수는 없다. 직접 출급할 수는 없다. 그거는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다. 223조 채권의 압류명령을 보면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렇게 뭐 강제집행은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유체물 인도 청구권에 대한 집행 해가지고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준용한다. 245조에 보면 전부명령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조문이죠.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다가만 할 수 있는, 채권의 동의성을 가지고 채권 양도와 마찬가지 효력을 갖는 거죠. 남이 갖고 있던 채권을 전부 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건데,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건데, 이거는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왜? 245조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명령 하지 못한다. 권리 이전의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명령 할래 할 수가 없다. 이건 금전채권에 관해서 돈에 대해서만, 현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1번 맞는 거고.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뭐 매매하고 다르죠. 매매대금의 지급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행 관계에 있죠. 근데 이건 지금 수용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할 수 없고,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기재할 수 없고,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제한 물건이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는 없다. 2번도 맞는 거죠. 앞에 1번에 뭐 내용이 많네요. 뭐 손실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전부명령은 아까 금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제 현금으로 지급이 될 걸 예상해가지고 이걸 이제 내 걸로 채권 양도의 효력을 갖도록 이제 강제로 이전하는 거죠. 전부명령이 채권의 동의성을 유지하면서, 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전부명령을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공탁을 한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공탁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 채권이죠. 네, 현금 아니에요 이거. 공탁되었으면 이때는 그럼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왜냐면 이거는 금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금전이 아니에요. 이건 금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유가증권이긴 하지만 종이 쪼가리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체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 그래서 움직일 수 있죠. 종이 쪼가리니까 펄럭펄럭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명령은 무효다. 그래서 출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선례가 있습니다. 이 선례였고, 지금 여러 판례와 조문들로 지금 다 갖고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전부명령의 성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채권으로 한정된다. 여기 금전채권으로 한정된다. 금전채권,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금이 아닌 이렇게 유가증권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공탁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 전부명령 효력이 없어지죠. 그 얘기였고, 그 다음 2번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매매랑 다르다. 매매대금의 지급과 잔대금의 지급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혹은 그 등기 소유 서류, 등기에 필요한 소유 서류를 제공하는 건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뭐 매매에서 뭐 지겹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수용 보상 같은 경우는 이 수용 보상금 지급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수용의 개시일 전까지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이나 공탁되지 않으면 재결이 실효되죠. 그래서 수용 보상금을 다 납부를 해서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그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의 동일성을 연속성을 위해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인데 그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주인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단독 신청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행정 예규 내용이고 22년도 법무사 재작년에 출제가 됐었죠. 한 해 거르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네요. 맞는 거고 3번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 제3자가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일반 채권자하고 똑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이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같은 한 해 시험에서 지금 몇 번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한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압류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도 이게 취급해서 공탁할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자가 지금 여기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이러면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거다.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우선 변제권을 갖는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알아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다. 그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가지고 압류 추심명령 혹은 압류 전부명령 혹은 다른 채권자가 그 제기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등으로 자기 권리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민사집행법, 공탁, 뭐 민법 그냥 모든 시험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논리예요. 이게 공탁에서도 쓰이고 민사집행에서도 쓰이고 민법에서 쓰이고 돌아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고 2022년도 3월 판례 물상대위권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370조 준용규정 342조 342조가 물상대위죠. 그리고 370조는 준용규정이에요. 저당권자의 경우에도 물상대위로 이걸 준용하겠다. 물상대위는 원래 질권에 나와있죠. 질권 파트에서 나오는 물상대위 규정이고 이 물상대위를 질권자뿐만 아니라 저당권자의 경우에도 이 질권자의 그 물상대위를 근저당권자도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준용하는 규정이죠. 이 두 개는 뭐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조문이라고 보입니다. 민법 1000개조가 넘는 조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인용 많이 되고 조문을 적시해야 될 물상대위 중에는 반드시 적시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죠.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보정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니까 물상대위권 행사하면 그 우선 변제권을 효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데 이걸 너무 무소불위로 휘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이런 절차는 밟으라 이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 판례죠. 내용 자체가 2차 답안지에다가 물상대위권이 나왔다. 뭐 전세권 저당권자 이런 것도 다 물상대위죠. 물상대위 문제죠.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뭐 이런 거 나왔다 하면 그냥 깔고 시작하면 됩니다. 2차 답안에 어딘가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빈 공간에다 적어주세요.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진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취지가 있다.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해서 이렇게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 행사해서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저당권자죠. 말 그대로 우선 변제권을 갖는 물상대위권자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은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가 들어와도 그래도 전세권 저당권자가 먼저 그 우선순위를 행사해가지고 다 받아갈 수 있죠. 다만 그 행사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 압류 전부명령 혹은 채권 압류 추심명령 혹은 다른 사람이 저기한 거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해라. 어떤 식으로든 그 저기를 해라. 근데 만약 이렇게 안 하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이렇게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않은 채 이렇게 된 것만으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본인이 그 물상대위권자가 갖고 있는 다른 채권에 기해서 일반 채권 압류나 전부명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이
무상대권 행사할 수 있는 이 전세권 저당권에 근거해가지고 이걸 채권 압류나